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11건의 고발 사건도 대부분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이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시 의원이 전달한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과 정의당 등은 두 사람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9일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 시 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대부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습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사건을 각각 영등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로부터 넘겨받는 등 총 11건의 고발 사건 중 10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취업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기존대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쿠팡 오찬 관련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나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대한항공 숙박권 제공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까지 함께 요청해 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삼선 진성준 의원이 깜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다른 의원들도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다음 날 가장 먼저 삼선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 차기 원내사령탑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진 의원은 남은 4개월 동안만 임기를 맡는 소위 관리형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녀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내 수습이야말로 지금 당장 보궐선거로 뽑힐 원내대표의 제1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5월에 치러지는 선거가 갑자기 앞당겨진 데다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던 진 의원이 깜짝 선언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해온 삼선의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은 1월 5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는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꼽힙니다. 당헌 당규상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까지, 즉 5월 둘째 주까지 직을 맡게 됩니다. 통상 1년인 원내대표 임기가 4개월로 짧아지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점이 연임의 포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협상 전략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이끌어가기에 4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은 보장해야 한다며 당헌을 개정하거나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만큼은 연임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일단 당헌 개정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규정대로면 4개월이지만 연임하게 될 경우 1년 4개월이 될 수도 있는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두 분께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좀 짧게 듣고 오늘 대담을 좀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십니까? 참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이루어졌고 또 그걸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여야 간에 많은 정쟁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에는 좀 이제는 좀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을 누가 더 이해하는 정치를 하는지 이런 경쟁을 하는 그 여야 간의 그 관계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고 협치할 땐 협치하고 정쟁할 때 정쟁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새해는 협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예,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 계엄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또 예기치 않았던 조기 대선이 이제 있으면서 저희는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탄핵의 과정에서 저희 당 내분도 안에 그 여러 가지 또 분열 현상이라든지 또 의견의 차 때문에 아직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해에는 좀 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지방선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당은 또 좀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 해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저도 두 분께 미리 좀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올해 뉴스 1번지인데 그 마지막 방송을 두 분과 함께해서 저 역시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 펀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기 사퇴에도 후폭풍 계속.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각종 특혜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인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취 내용을 듣고 저희가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제가 관여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돈부터 돌려주세요. 이제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지금 김경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또 김병기 의원은 이를 이제 묵인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상에 빠져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네. 김병기 의원은 되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김경 시의원하고 이제 강선우 보좌관이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직접적인 수수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일단 빠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전 원대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조사를 같이 좀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참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당의 공천 시스템을 완전 무너뜨린 거고 또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서 공직선거법상 또 처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그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규율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려고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국회를 연결했을 때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른바 멘붕이다,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다 이런 좀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정치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천원금 이런 얘기들이 정말 들어본 지가 정말 한 20년 전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 지금 우리가 공천 시스템에 이런 거를 이제 혁신한 이후에는 전혀 이런 거와 관련된 자본들이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터져서 사실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은 사실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도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CCBB를 명백히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팩트로 확인될 것이 당장은 그 돈을 돌려줬는지 그리고 그러면 왜 단수 공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공관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장은 이제 외부 위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이제 후보들을 여러 가지 자격들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뭐 여론조사도 보고 뭐 재산 상황이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품 수수와 연관돼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팩트들부터 일단 조사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천 헌금이란 자체는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녹취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녹취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1억을 받았고 이거를 이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살려달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이고 그 살려달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강선우 의원이 그 당시 때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김병기 지금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사안에서 지금 윤리 조사에서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이게 돌려줘라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대한 명쾌한 그 시당의 간사로서 책임자로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네. 조금 묵인하고 이래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1억을 돌려주라 했지만 돌려줬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지가 않고 그리고 왜 다음날 바로 이렇게 단수 공천이 실제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 때 시당위원회의 간사로서 책임을 갖고 있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느냐. 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의혹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비판이 많이 올라올 것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좀 여기에 대한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왜?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반적인 공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여기서 뭐 직접적인 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빼야 된다는 뭐 그런 정도의 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 고발 조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숨겨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기려 하다 보면 이게 숨기도 하다 보면 더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명하고 책임져야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수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당 지도부는 즉각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르기로 했습니다. 통상 5월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가 갑자기 앞당겨지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던 의원들도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민주당 당헌상 임기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원내대표로서 존재감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경선이 아닌 추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차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을 포함한 3선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 현안과 더불어 보궐선거 룰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당시 강 의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 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강서구에서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 후보의 1억 원 제공 의혹을 묵살하고 김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해줬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을 제대로 특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9월 제가 김경시 의원과 김민석 총리와의 특정 종교 유착설,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 지도부가 제대로 싸웠다면 진즉에 드러났을 문제였다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제대로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강 의원의 입장문을 올리고 1억 공천 뇌물 준 사람을 그대로 단수 공천해놓고 억울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냐고 비난했습니다.